번째 보세요. 1443년에 만들어졌어요. 15세기에. 15세기에 훈민정음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 글자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우리말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있었습니다. 우리말은 있으나 우리 글자가 없다. 그래서 우리말에 맞는 우리 글자가 필요하다. 무슨 정신이에요? 에민. 에민 왜 자주, 이러세요? 자주. 실용 자주. 자주. 우리말을 표기할 우리 글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만든 게 자주정신입니다. 한자를 쓰고 있었어요. 한자는 우리말을 표기하는데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세종대왕이 자주정신에 입각해서 원래는 한자를 써야 한다고 한글을 엄청나게 반대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많았어요. 양반. 한글을 반대했던 기득권층에서. 자, 시험 이렇게 안면거사. 보면 채점 이제 해야지 볼펜으로.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우리말에는 우리 글자가 필요하다. 근데 우리 글자가 없는 한자를 빌려다 쓰다 보니까 많은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글을 몰라. 글을 모르니까 어리석은 백성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뜻을 펼 수가 없다. 이게 애민정신이야. 자, 시작은 어리석은 백성이야.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뜻을 펼 수가 없다. 애민정신. 실용정신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세종대왕이 28자, 내가 그래서 글자를 만들었어. 이 글자를 모든 사람이 쉽게 편하게 쓰고자 할 따름이다 라고 세종이 직접 밝힌 거예요. 누가 언제 왜 만들었는지의 목적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책 제목, 그게 훈민정음이에요. 그래서 훈민정음은 글자 이름이기도 하지만 책 제목이기도 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글자를 이런 취지로 만들었다. 창제, 목적, 창제, 정신, 그 다음에 사용, 방법, 누가, 왜, 언제 만들었는가가 정확하게 알려진 전 세계 유일한 글자예요. 전 세계 유일해요? 유일한. 그럼요. 영어 언제 만들었겠어? 알파벳 언제 만들었겠니? 알 수 없습니다. 누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유일하게 책으로 기록되어 남겨진. 그래서 그 전에도 그 이전에도 어떤 글자를 쓰는 나라들은 되게 많았겠지만 그 글자들을 연구하고 연구해서 나온 그런 글자가 아니야. 유일무이한 게 하나 더 있어요. 글자 만드는 원리가 기본자에서 다른 글자들이 나왔다는 거. 28개라는 글자도 굉장히 적은 수의 글자예요. 근데 그 중에 4개가 사라졌잖아요. 네. 28개의 글자를 가지고 모든 소리를 표기할 수 있다. 무슨 문자? 표의도. 표음 문자라고 했습니다. 표음 문자. 적은 수의 글자를 가지고 모든 소리를 표기할 수 있어요. 근데 표의 문자는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뜻의 수만큼 글자 수가 존재한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표음 문자가 표의 문자에 비해서 훨씬 더 우수하다. 우수하다. 우수. 한글의 우수성 시험에 나옵니다. 한글이 우수한 이유는 적은 수의 글자를 가지고 모든 소리를 표기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어. 28개의 글자로 끝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요. 한글은 첫 소리, 가운데 소리, 끝 소리, 이게 음절이라고 했어요. 하나의 소리를 이루는 데 있어서는 첫 소리, 가운데 소리, 끝 소리가 모두 갖추어진 글자만 완성된 소리라고 생각을 했어. 누구의 생각이야? 세종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적으면 강이라고 읽는데 세종대왕이 이 글자를 만들었을 당시 이렇게 적으면 가라고 읽어야 돼요. 이렇게 적으면 가라고 읽어야 되고 이렇게 써야 강이라고 읽어야 돼. 그러니까 이응 소리가 첫 소리에 올 때 이응 소리는 소리값이 없기 때문에 이응은 소리값이 없어요. 이응은 소리값이 없기 때문에 음운이 아닙니다. 어디에? 초성. 첫 소리 이응만. 초성 이응만. 근데 종성에 오는 끝소리 이응은 소리값이 있어요. 소리값이 있다는 걸 표시하려고 꼭지를 붙인 겁니다. 그래서 얘는 꼭지이응이라고도 하고 예대응이라고도 하는 거야. 근데 꼭지이응과 이응을 차이를 두고 구별해서 썼는데 그거를 현대에 와서 어떻게 해요? 예대응은 사라지고 통일해서 그냥 하나로만 쓰는 겁니다. 얘는 소리값이 있어. 소리값이 있으니까 얘는 음운이 되겠죠? 근데 예대응이 사라지고 지금은 이응으로 통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첫 소리에 이응이 들어가는
이응은 소리값이 없다. 소리값이 없는 이응 얘입니다. 소리값이 없다. 지금 안 돼. 틀린 거 뺏고 있으세요? 다 한 줄, 다 해서 쳐다보는 줄. 틀린 거 그리고 빽빽이 문제하고 다 100%씩 쓰시면 돼요. 자, 그리고 어디까지 얘기했지? 다시 추가 설명. 첫 소리, 초성의 자음 만들었죠? 초성에 쓴 자음을 종성에도 쓸 수 있어요. 초성. 내가 오타가 많을 땐 배고플 때야. 배고파서 안 보여. 뭐 드세요? 다 같이 하시죠. 초성, 기다려봐. 종송이라 쓰셨는데. 송송이 먹고 싶다. 종성. 이거 촬영 한 판 끝내고, 미연이가 좋아하는 약과를 샀지. 자, 초성 자리에 자음 몇 개 만들었다 그랬어요? 17개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가운데 소리, 중성. 가운데 소리, 중성 몇 개 만들었다고요? 11개 만들었어요. 11개. 이렇게 합쳐서 28개야. 근데 중성에 써야 하는 글자 자음이잖아요. 종성은 따로 만들지 않습니다. 종성은 초성을 다시 쓰면 돼요. 종성은 초성을 다시 쓴다를 줄이면 반복. 찍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자, 종성, 부용, 초성 늘 길게 풀어서 말한 걸 짧게 줄여서 기억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그리고 짧게 줄여져 있는 말을 길게 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풀었다, 묶었다를 잘하세요. 종성, 부용, 초성. 종성은 초성을 다시 사용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줄여준 말을 고학년 말 표현이에요. 고등부 표현이요. 좀 질문 있는데 저기 글자에서 모음이 11개인데 왜 의문에서는 좀 이따 할 거예요. 아직 의문 설명할 때 할 거예요. 네. 산만하게 하지 말고 쭉 순서대로 따라오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낸 겁니다. 시험 문제 이번에 나올 거야. 개수도 무조건 나와요. 자, 그래서 종성은 초성을 다시 쓰니까 글자 수가 28자에서 끝날 수 있는 거야. 왜냐하면 글자를 더 만들 필요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글자 수를 줄일 수 있었던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기억해. 글자 수가 28자에서 딱 끝났는데 그 28자에서 끝날 수 있었던 건 종성 자리에 다른 글자를 새로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 학교에서 진도 너무 안 나왔기 때문에 이제 10% 설명만 더 하는 한글 창조 원리가 있거든요. 그게 다음 주 진도예요. 아시겠죠? 네. 그거까지 해야 시험 대비 범위가 끝납니다. 자, 그리고 창조 원리는 이거 그냥 외우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시면 안 돼요. 세종이 만든 원리를 이해하려면 암기하시면 돼요. 세종이 만들어 놓은 원리. 자, 그리고 내가 여기선 상형이라고 했고 여기에서는 본 떠서 만들었다고 했어요. 상형이 본 뜬 겁니다. 지난주에 누가 질문했지? 상형이 뭐냐고 물어봤죠? 상형이 본 뜬 거예요. 발음 제가 기간을 물어봤어요. 상형했어요. 아는데 일부러 코끼리 모르는 척 했는데 본 떠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자음과 모음의 공통적인 제작 원리는 뭐예요? 상형입니다. 상형의 원리에 따라서 기본자를 만들었는데 문제는 본 뜬 게 다른 거야. 얘는 발음 기간이요. 얘는 천지인이에요. 성리학에서 천지인을 삼재라고 합니다. 우주 만물을 이루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둥근 하늘. 자, 어떻게 본 떴는지 시험에 나와. 여기 봐. 어떻게 본 떴는지 시험에 나와요. 아시겠죠? 네. 어떻게 본 떴다? 얘는 둥근 하늘. 땅은 어떤 모양이야? 평평한 평평한 모양이야. 평평한 모양. 그 다음 사람은 서 있는 모양이에요. 이거를 본떠서 만든 거야. 이걸 본떠서 기본자를 만든 다음에 합성의 원리에 따라서 8자를 일단 만들어요. 여기까지가 글자야. 여기까지 글자를 정리를 하면 초성 17자는 상형, 노집. 이거 왜 흔들려? 잘못 건드렸어요. 자, 초성, 자음은 상형, 가해, 이체 17개. 그 다음에 모음은 11개. 상형, 합성. 여기까지만 기억하고 다음번에 추가되는 게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건 이거 설명하면서 조금 더 추가할 수 있어. 초출자 만드는 원리는 순서 나온다고 했어요. 순서. 뭐 먼저? 기본자. 순서가
서 있는 사람 옆에 하늘이 있는 거예요. 오른쪽에. 오른쪽이야. 얘는 반대쪽, 왼쪽에 있는 거예요. 순서 헷갈리면 안 된다. 꼭 나온다. 얘는 네. 하늘이 땅 위에 있는 거예요. 얘는 땅 네, 아래 땅 하늘이 아래 있는 하늘. 거예요. 잘 봐. 하늘이 위에 있는 거가 양의 기운이라고 했어요. 사람 오른쪽에 있는 게 양의 기운이라고 했어요. 우주 만물의 기운을 담고 있는 모음에는 양의 기운과 음의 기운이 있어요. 그래서 양의 기운이 있는 모음은 양성 모음이라고 있고 음의 기운이 있는 모음은 음성 모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가 양성 모음이에요. 양성 모음. 그 다음 얘가 음성 모음이에요. 음성 모음. 그래서 양성 모음과 음성 모음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게 모음 조화입니다. 어랑 우가 음성인 거예요? 맞아요. 네. 자, 그 다음 제출자는 초출자에 아래와 한 번 더 더하면 됩니다. 초출자는 기본자끼리 결합한 거예요. 제출자는 조출자 플러스 기본자. 초출자와 기본자. 자, 문제가 곧 답이기도 하고 답이 곧 문제야. 문제하고 답을 세트로 공식처럼 개념을 암기하시고요. 제출자는 초출자의 아래아를 한 번 더 더한 거니까 제출자에는 아래아가 2개 들어있는 거예요. 아래아 2개 들어있다. 마찬가지로 얘도 양성이고 얘도 양성이에요. 얘는 뭐예요? 음성이에요. 얘는 음성 모음, 얘도 음성 모음. 모음에만 있는 게 모음 조화야. 알았지? 왜 모음 조화가 있는지 이제 기억하겠죠? 세종대왕이 이 원리에 따라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세종대왕 훈민정음 창제 원리다. 여기까지 완벽하게 암기해야 다음 주 추가되는 게 헷갈리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의문이야. 의문. 현대로 넘어오는 거야. 이 현대다. 얘들아, 의문은 소리입니다. 소리. 지금 훈민정음에서 말한 창제 원리는 표기, 글자, 표기하는 거야. 글자. 글자를 표기할 때, 자, 예를 들면 지금 24개의 글자를 가지고 모든 소리를 표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모든 소리 속에 쌍기역도 들어가고 치읓도 들어가고 쌍시읓도 들어가는 거예요.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그래서 음운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글자와 달라요. 글자는 24자.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게 24자. 음운은 40개. 음운이 40개니까 그 40개의 음운을 자음체계, 모음체계로 나눠서 설명을 한 거야. 자음체계 19개 나누는 기준. 1번. 혀의 위치. 좋은 위치. 2번. 좋은 방법. 좋은 방법. 3번. 안 울린 소리, 울린 소리. 세기. 세기. 빨리빨리 적으세요. 1번 위치, 2번 방법, 3번 소리의 세기. 소리의 세기는 안 울림 소리에만 있습니다. 소리의 세기는 안 울림 소리에만 있고 좋은 위치, 좋은 방법, 소리의 세기. 유무. 자, 소리의 세기가 안 울림 소리에만 있고 여기에는 울림이 있는 거죠. 코에 공기가 통하는 거. 입 안에 혀가 양 옆으로 공기가 흐르는 거. 자, 얘는 세기가 없어요. 얘는 세기가 없고 얘는 세기가 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서부터는 지난번 시험 봤던 것 중에서 랜덤으로 조금씩 낸 거고요. 음소, 운소가 합쳐져서 음운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음소, 운소 같은 말이 얘가 분절 음운이라고 했어. 얘가 비분절 음운이라고 했어. 다른 말로 분절이라는 말이 경계가 분명하게 나눠지는 소리라고 했습니다. 경계가 있다, 경계가 없다. 음소, 운소, 분절, 비분절. 자, 그럼 소리의 길이는 경계가 없는 거. 소리의 길이 장단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는 단어 3개 불러보세요. 말, 눈, 바람. 밤. 내리는 눈. 동음이어이기 때문에 반드시 뜻하고 같이 하셔야 돼요. 내리는 눈, 먹는 밤, 곤충비, 가리는 발. 가리는 발. 그것에 뭐 있었더라? 가리는 말. 소리. 말. 말. 선생님, 가리는 발이 뭐예요? 영상 안보티를 이렇게 계속 낼 겁니까? 가리는 발이 뭐죠? 이 발이 아니잖아요. 네, 그 발이 아니에요. 수발 네? 뭐라고요? 수발 할 때 눈에다가 치는 거. 눈에다 치는 거. 그냥 애초에 그 단어를 몰랐어요. 요즘은 얘들아 중국집을 잘 안 가잖아요. 예전엔 중국집에 아. 문 이렇게 하면 비즈 발 같은 게 늘 이렇게 걸려 있었어요. 그 발이에요. 그래서 발을 요즘 잘 안 쓰다 보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 발이 나올 수 있잖아요. 문제에.
네. 그 사람 발이 나오면 긴 소리가 아닌 걸로 찾으면 되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이거 아까 했고 하나 빠졌는데 이거 하나. 그래서 소리의 세 개는 파열음, 마찰음, 파찰음만 있고요. 마찰음에는 뭐가 없다? 된소리. 거센 소리가 없다. 까지가 소리의 세 개로 나올 수 있는 문제고요. 하나 더 추가하면 소리의 세 개 문제는 요거 하나, 그리고 강하고 단단한 된소리. 된소리. 강하고 단단한 된소리. 몇 개예요? 3개요. 된소리 몇 개입니까? 자, 예사소리 5개, 된소리 5개. 개수 문제 빨리빨리 적으세요. 자, 크고 거친 거센 소리 몇 개? 4개. 왜 4개일까요? 마찰음에 거센 소리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사소리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 둘, 넷, 5개의 된소리는 쌍기역, 쌍디귿, 쌍기역. 그 다음에 크고 거친 거센 소리는 기역의 거센 소리는 키읔이에요. 자, 기역의 거센 소리 키읔은 어떤 원리에 따라 만들어진 글자라고 했습니까? 가역의 원리에 따라서 기역에다가 키읔을 더했다. 획을 더했다. 자, 가획 여기 자, 오답 중에서 여기에다가 가획을 쓰면 안 되는 게 획을 더했다가 가획이요. 같은 말이에요. 가획을 더하는. 그럼 더하는 중복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답 쓴 사람들 획을 더하는 게 가획이야. 중복돼서 가획이라고 쓰면 안 되고요. 획을 더했기 때문에 기역보다 키읔이 어떻게 돼요? 거세다. 소리가 거세다. 세다. 소리의 세기. 자, 획을 추가하면 뭘 반영한다? 소리의 세기를 반영한다. 획 추가는 소리의 세기를 반영한다. 내가 아까 말한 한글의 우수성 중에서 전 세계 유일한 문자, 글자 모양의 소리의 특징을 반영한 표현 문자는 많아요. 알파벳도 표현 문자고 일본, 가나도 표현 문자예요. 근데 그 표현 문자들 중에서 글자 모양을 보고 소리의 특징을 반영한 유일한 문자야. 이건 외국에 있는 언어학자들이 밝혀낸 거예요. 그래서 한글은 표현 문자 중에서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어 있는 자질 문자라고도 합니다. 자질 문자. 글자의 자질을 반영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야. 기역하고 키읔하고 글자 모양이 비슷하죠. 근데 알파벳도 이거 되게 모양 비슷하지 않니? 네. 알파벳 얘네들 모양이 비슷한데 얘네들은 서로 소리에서 얘네들 서로 글자 간의 관계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의 글자가 하나의 소리를 나타내는 글자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글자들 사이에 전혀 연관성이 없는 다른 표현 문자와 다르게 한글에는 글자들 사이에 관계와 특징을 짐작할 수 있다. 훈민정음을 창제한 세종대왕이 15세기에 이런 훌륭한 생활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 어마어마한 사람이지. 근데 15세기에 만들어진 글자가 21세기 스마트한 시대에 살고 있는 핸드폰을 쓰고 있는 우리에게 얘네는 물론 자판은 그걸 쓰지 않겠지만 난 아직도 이걸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핸드폰 자판 처음에 삼성에서 애니콜이라는 브랜드가 있었거든요. 니네 기억 못하면 핸드폰 초창기. 핸드폰 초창기는 자판이 다 이거였어요. 자판이 지금 이 얘기한 한글 창제 원리에 따라 만들어진 자판이야. 근데 애플은 그걸 넣을 수가 없죠. 알파벳은 그런 원리가 없으니까. 한자 당연히 힘들죠. 입력 속도가 가장 빠른 속도로 한글을 입력할 수 있는 건 한글이 우수하기 때문이다. 아시겠죠? 이걸 다 기억하시오. 네. 네.